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시장경제와 경제주체의 역할에 대한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보면 이제 시장경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또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로서의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137쪽에 보면은 이제 역사 속의 사회 그래가지고 미국 록펠러의 이제 석유 독점과 강제적인 기업 분할 이거와 관계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록펠러 석유 재벌이죠. 그런데 이분이 어떤 행위를 했기에 이렇게 회사가 강제로 분할됐느냐. 여기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이 록펠러 회사는 소비자들에게 석유를 저렴하게 공급하였는데 왜 미국 정부가 이 회사를 강제로 분할했을까요? 그것은요, 이 록펠러 회사가 소비자들을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가격을 낮추었다면 미국이 이제 미국 정부가 이것을 분할할 리가 없겠죠. 그런데 다른 기업과의 가격 경쟁에서 이기고 독점력을 강화하려고 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여기에 제동을 건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처음에는 가격이 낮아지지만 이 록펠러 석유재단이 완전히 독점 시장을 장악하게 되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되면은 가격을 이들 마음대로 올릴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석유 가격이 낮았지만은 이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석유 가격을 높이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높은 가격을 주고 석유를 사서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각을 키우는 활동, 외부 효과와 경제적인 불평등에 대해서 교과서 138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자료 1번을 보실까요? 긍정적인 예보 효과인데요. 담장을 허물고 정원을 가꾸면 집주인뿐만 아니라 이웃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데도 담장을 허물어 정원을 가꾸는 집은 그리 많지 않다. 왜죠? 꽃길을 가꾸어도 아무런 대가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그죠? 네. 이런 것을 긍정적 예보 효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예보 효과는 어떤 기업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물질을 배출했어요. 공장 주변 공기질이 나빠지고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 사람들은 줄이지 않습니다. 왜죠? 매연을 내보내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니까. 매연을 내보내는 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 막 내보내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처럼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한테 이익을 줬는데도 그 대가를 받지 않는다든가 이런 효과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외부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 2번을 보시면 이제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말 나오죠. 불평등이 뭐예요? 평등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시장경제의 원리는 경제적 풍요를 이루는데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은 대부분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여 성장을 이루었지만 아직까지 빈부격차의 문제 이런 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격차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경제적인 불평등이 점점점 심화되어 간다는 거. 이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모순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1번 자료 1의 가나는 보기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그랬네요. 자, 여기 자료 1번, 자료 1. 남에게 이익을 주지만 대가를 받지 못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적게 생산돼. 그렇죠?
담장을 함으로써 정원을 만들어서 꽃을 갖고 놓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즐거움을 주잖아요. 근데 집주인에게는 아무런 대가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집주인은 이거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안 만들죠. 그죠? 네. 그 다음, 남에게 피해를 주지만 비용을 치르지 않아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많이 생산한다. 요 나죠, 나. 기업에서 대기오염 얘기냐. 대기오염. 그래가지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환경오염 때문에 피해를 보는데 이렇게 피해를 주는데도 이 기업에서는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그러니 이 사람들은 물건을 생산하면서 계속해서 나쁜 공기를 만들어내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긍정적인 예보 효과, 부정적인 예보 효과, 요거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네, 공정거래위원입니다. 공정거래위원이 글자 그대로 공정거래를 바로잡기 위해서 설치된 기구다 그 얘기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는 일 여러 가지 일을 하죠. 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예산 무엇을 위해 쓰이고 있을까? 정부 예산 이제 서민들이 내는 이제 세금으로 정부 예산이 이제 마련되고 그렇다면 그 정부 예산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 이거 우리가 잘 보고 감시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뭐 국가 예산으로 하는 일 그래가지고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이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말로 지방정부죠.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소득 재분배 정책, 여수시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을 쭉 해놨습니다. 네. 자, 국가와 자신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시장경제 유지와 발전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조사해보자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누리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누리집에서 관련 보고서 등의 자료를 찾아본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다 나오니까요. 이 누리집이 뭐냐면요. 홈페이지를 우리말로 이제 누리집이라고 합니다. 네. 세상이나 세계를 뜻하는 누리와 집을 합쳐서 우리말로 다듬어 만든 말. 이게 바로 누리집인데요. 누리집. 또 우리가 자주 쓰는 네티즌이라는 말, 이제 누리꾼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리플은 댓글, 다운로드는 내려받기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바꿔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키우는 활동, 시장을 주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업. 자, 여기 보시면 자료 1에서는 이제 신기술로 시장을 개척하는 기업이 나와 있어요. 미국 애플사, 유명하죠? 네. 아이폰 생산 회사죠? 네, 아이폰 회사.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미라이 공업 회사, 소기업이지만 혁신적인 운영으로 대기업을 이기는 그런 그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이들이 이제 시장 경제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본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문제를 보면은 자료 1과 자료 2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업 운영의 특징. 자료 1에서는 이제 신기술로 시장을 개척한 애플사의 기업 운영의 특징을 잘 엿볼 수가 있다고 했죠. 자료 2번은 이제 혁신적인 기업 운영으로 대기업을 이긴 소기업인 일본 미라이 공업의 기업 운영의 특징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료 1과 자료 2와 같은 기업의 운영 방식이 기업가에게는 어떤 이익을 주는지 살펴보자 그랬습니다. A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개발을 위한 기간이나 비용 면에서는 부담이 있었겠지만 제품화에 성공하여 큰 이익을 얻었으니까
크게 성공한 거죠. 네. 비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추가 근무를 없애는 등의 업무 혁신을 이루었고, 이것이 기술 혁신에 많은 도움이 돼가지고 좋은 기술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니까 소기업이지만 대기업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그죠? 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6번째 알아볼까요? 상생하는 노사관계. 예. 자, 노동자와 사용자 둘 서로 이익을 위해서 많이 대립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동자는 이제 되도록이면 적게 일하고 임금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임금을 적게 주고 노동자들을 더 많이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해가 상충하면서 서로 많은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노사관계를 잘 이제 서로 소통하면서 이 노사 간의 갈등을 풀어나간 그런 회사들, 여기 K제강이라든가 또 이제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인 M사 이런 회사들을 보면은 노사가 서로 상생하는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회사가 더욱더 발전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소비를 할 것인가. 자, 소비를 할 때 합리적인 소비도 해야 되고요. 그죠? 합리적인 소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윤리적인 그런 소비를 해야 됩니다. 윤리적인 소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학생일이 우리는 인간과 동물을 착취하지 않고 자연과 환경에 해를 입히지 않는 윤리적으로 생산된 상품을 판매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상품이 좀 다른 상품에 비해서 비싸긴 하지만 환경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상품을 사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품을 우리는 이제 공정무역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소비를 할 때 그 친환경 상품이라든가 공정무역 상품 이런 것을 구입함으로써 윤리적인 소비 이것을 단행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윤리적인 소비가 왜 필요한지 이것은 이제 아마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배웠을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스스로 정리하기 교과서 144쪽입니다. 괄호하는 내용 중 알맞는 말에 영표하시오 그랬어요. 국방 및 치안 서비스, 가로등 등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서비스, 이걸 뭐라고 하죠? 여기서 공동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자. 공공재, 그렇죠. 공공재, 공공재라고 하는데 시장 경제에서는 이 공공재가 어떻게 공급이 부족해질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시장 경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제 주체의 활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나 이익을 주게 되어 사회적으로 과다 생산이나 과소 생산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외부 효과라고 한다. 어떤 경제 주체의 활동이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끼쳤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 이익을 줬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이러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외부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퀴즈 한번 풀어보죠. 네. 기억하로 독점 및 과점을 방지하고 기업 간 공정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하는 준사법기관.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공정거래위원회. 그렇죠.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네. 그 다음에 니은. 니은 세로. 기업가가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도전하는 정신. 기업가가 위험을 무릅쓰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노력한다. 기업가 정신이라고 그러죠. 기업가 정신. 예. 그 다음에 디귿 세로를 볼까요? 디귿 세로. 가로부터 합시다. 가로. 친환경적인 제품, 공정무역 제품 등을 구입하려는 소비적 행태. 이 뭐라 그랬어 아까? 윤리적 소비. 네, 그렇죠. 윤리적 소비. 네. 그 다음에 디귿 세로는 뭐예요?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이 소비자에게 있다는 말. 소비자 주권. 그렇죠? 소비자 주권. 그 다음에 D를 볼까요? 노동자의 주요 권리로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통틀어 이루는 말. 노동 3권이라고 그러죠. 네, 노동 3권. 자, 그 다음에 다음 기사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쭉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나오는 거냐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나와 있죠.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자, 기업가의 역할 및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A사의 대표를 일반적인 기업과 비교할 때 공통점과 차이점 한번 써보자 그랬어요. 요 사회적 기업이고 이제 일반적인 기업과 어떤 차이냐? 사회적 기업가나 일반적 기업가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 공부한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가 차이점이 있어요? 사회적 기업은 일반 기업과는 달리 이윤 창출을 최우선 목표라는 것이 아니라 이윤 창출은 일반 기업가들이 주로 많이 하는 거고요. 이 사회적 기업은 북한 이탈 주민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취업이라든가 소득 제공 등의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는 거, 사회적인 목표를 추구한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윤 창출을 최우선하는 일반 기업하고 사회적 여러 가지 문제점 해소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기업들을 우리는 이제 사회적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자, 그다음 통화료 쑥쑥 소비생활 체험 일기 쓰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소비를 하는데 이제 고등학생 A하고 고등학생 B가 이제 소비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 1에서 A 소비는 과연 합리적인 소비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지금 여기 보면은 남이 하는 거, 인기가 있다. 남이 해서 인기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착안해서 이제 이걸 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모방 소비 또는 과소비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기한테 꼭 필요한 필수품이라서 한 게 아니라 남이 하니까, 남이 해서 이뻐 보이니까 자기도 그걸 해서 이뻐 보이려고 이렇게 이제 소비를 모방했잖아요. 그죠? 또 분수에 넘는 과소비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모방 소비 또는 과소비를 설명할 수 있는 사례다. 그죠? 남들이 사니까 자신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상품을 산 것이며 자신의 용돈에 비해 과도하게 소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합리적인 소비가 될 수 없죠. 비합리적인 소비다. 이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사례 2에서 B의 소비를 윤리적인 관점에서 윤리적인 소비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왜냐면은요, 이 살균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장애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불매할 운동을 벌였다. 그렇다면 이것은 윤리적인 소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사회 약자를 보호하고 생산에 잘못된 행동이 돼 경각심을 일으켜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원 매듭 지키입니다. 네. 내용 정리를 하면 이제 시장 경제와 경제 주체 역할 그래가지고요. 시장 경제의 한계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4가지죠. 독과점, 공공공제 부족, 외부 효과, 경제적 불평등. 요건 이제 본문에서
김다영 선생님이 설명을 다 해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여러분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경제를 위해 필요한 시장 참여자의 역할. 시장 참여자의 역할.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기업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노동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소비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요거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용을 한번 다시 훑어보기로 했는데요.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